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알겠는데 앞에 스마트라는 생소한 단어가 붙었어요. 그만큼 조금 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하이브리드랑은 좀 차별화된 감각을 전달한다라는 게 푸조의 설명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실내외보다는 일단 이 차가 갖고 있는 성격부터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녀석의 동력 계통은 너무나 평범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더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가솔린 엔진, 여기에 48V 1kWh가 채 되지 않아요. 작은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움직이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온전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전기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일단 푸조 측에 따르면 이 스마트 하이브리드 구현을 위해서 전기 모터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 옆에 벨트 타입으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를 바로 옆에 붙이는 경향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전기 모터를 변속기 안에 통합시켜 놓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이죠. 그리고 48V 형태의 작은 배터리 팩의 위치도 운전석 쪽 살짝 뒤쪽 아래쪽에 아주 얇게 붙여 놓았어요. 이를 통해서 전선의 길이도 최소화했고 곧바로 엔진, 전기 모터, 변속기와 유기적으로 빠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출발과 감속 시에 조금 더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서 부드럽게 출발하고 부드럽게 감속하고 이 과정에서 연비를 좀 챙기고, 반대로 고속주행에서는 순간순간 살짝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서 조금 더 경쾌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게 다거든요. 배터리의 힘만으로 막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영역은 풀 하이브리드의 역할이죠. 하지만 푸조 308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나름 저속일 때는 자체적으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힘을 굴려서 전동화 파워트레인 역량만으로도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저속이고 갈 수 있는 거리도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로 갈 수 있다는 것과 단순히 엔진을 보조한다라는 것, 그 둘의 차이는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복잡하기는 한데 똑똑한 스마트 하이브리드다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엔지니어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 차를 굴리면서 혜택을 봐야 이 차의 새로운 신기술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연비에 있습니다. 연비가 기가 막힙니다. 이 녀석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기준 리터당 15.2km 복합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본 결과 한 16에서 18km는 무난히 찍힙니다. 고속주행 테스트를 위해서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가감속을 이어 나갈 때나 한 14km 정도대로 떨어지지, 지금도 방금 스포츠 모드로 살짝 테스트를 했을 때 14.4km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차를 많이 활용하는 도심 속 구간에서는 디젤 엔진 뺨치는 연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차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행의 느낌에서도 완전히 다른데요. 아무래도 전기 에너지의 역량을 저속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살짝 부드러운 이 가감속을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오는 연비 차이가 지금의 이 복합 효율 아주 높은 숫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엄연히 3기통 1.2L 가솔린 엔진, 기본적으로 특유의 3기통 그 떨림, 고동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전기 모터, 배터리가 완벽히 상쇄시켜 주니까 가감속을 이어나갈 때 다른 푸조의 일반적인 3기통 1.2 가솔린 엔진을 넣은 차들과 비교해서라도 훨씬 더 부드럽고 진동 떨림이 덜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겠죠. 기대 이상의 포인트도 있습니다. 바로 가속 페달 반응에 있어요. 발진 가속이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차가 밀어붙이는 이 직결감이라는 부분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전기 모터와 변속기 통합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한 번의 패키징을 한 곳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속 페달 밟을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이러한 느낌. 더군다나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타입을 사용을 하거든요. 의외로 꽤 이점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가속 페달 반응이 좋고 변속기의 직결감도 우춘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보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키징, 차체의 무게 면에서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가벼운 몸무게를 바탕으로 경쾌하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푸조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전동화를 위해서 나아가야겠고, 그리고 연비라는 측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로 가기에는 무겁기도 하고 시스템적으로도 복잡하고 가격 상승의 요인도 있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소형 해치백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간 활용도 무척 중요한데 풀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연비를 챙기기 위해서 나름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러한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죠.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저속 그리고 중속 구간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엔진을 좀처럼 깨우지 않는데 전기 모터만으로도 이 정도의 실력을 구현해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놀랍기도 하네요. 제가 풀 하이브리드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는 진짜 엔진을 깨우고 멈추고 그리고 아주 약간의 추가적인 힘만 제공하는 데 그치는,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의 사이클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회생제동이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거가 굉장히 강해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더라도 회생제동 양이 상당합니다. 특히 앞차와의 거리를 확인해서 한 번에 확 잡는 느낌이 순간순간 이거 전기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회생제동을 걸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배터리를 채우고 끊임없이 선순환 작용을 이어나가니까, 더군다나 배터리 사이즈 자체가 작잖아요. 그래서인지 정속주행 때 회생제동 몇 번 하면 배터리 금방 찹니다. 이를 바탕으로 또 전기 에너지를 굴리게 되는 거죠. 여러모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입니다. 내가 정말 극강의 연비를 맛보고 싶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저는 무척 마음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외에 기본적인 성능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심지어 고급스러운 감각도 전달해주죠. 먼저 스티어링 휠 반응입니다. 정말 유연하고요. 핸들링이 끝내줘요. 단순히 빠르게 방향 전환, 차선을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주 스티어링 휠을 돌려야 하는 주차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의 기둥 사이를 통과할 때도 너무나도 편하고 그만큼 부담 없이 차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푸조의 전매 특허죠. 이 핸들링이라는 부분은 단연 압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철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승차감이라는 부분, 탑승자한테 불쾌한 감각을 전혀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유연하게 흡수하고 마냥 딱딱하지도 않고 마냥 물렁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탄탄한 푸조만의 세팅값이 있거든요. 이러한 감각이 진짜 푸조 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도 매끄럽고 좋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돌길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쌓은 노하우, 그리고 해치백을 너무나도 잘 만드는 회사답게 푸조가 또 오랜 시간 WRC 바닥에서 선전을 해왔잖아요. 이러한 모든 기술의 노하우들이 양산차 이 신형 308에 탑재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만큼 주행에 있어서 소형 해치백을 타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나름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 스티어링 휠 반응, 서스펜션의 감각, 차의 기본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는 과정이 결코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버겁지 않아요. 굉장히 경쾌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전 재미가 있다라는 말도
과감히 꺼낼 정도이죠. 이번에는 차의 간단한 실내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형 308의 그 형태 그대로 따릅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어딘가 모르게 특별함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푸조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가장 최신의 디자인 패밀리룩을 잘 맞췄죠. 송곳니처럼 아주 날카롭게 세로로 길게 쫙 이어져 있는 주간주행 등을 비롯해서 적당한 사이즈의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과 범퍼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져 있는 이러한 앞쪽 패턴 무늬까지, 그리고 큼직한 신형 푸조의 방패 로고까지도 너무나 세련되고 가장 최신의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마냥 공기 역학을 고려하지 않았고 나름 세련되고 모던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줍니다. 팬더에 붙은 푸조의 로고 역시도 꽤나 재치있고 멋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벌과는 다른 살짝 유연하면서도 곡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C필러의 형상이나 해치백의 옆모습도 분명히 푸조만의 차별화된 강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뒤태는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여러가지 굴곡을 볼록 넣어서 굉장히 음영의 조화가 상당하고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최대한 얇게, 그리고 사선으로 표현을 해놔서 조금 더 날렵한 인상을 잘 전달해 주죠. 그리고 범퍼 디자인 역시 유광 블랙을 적절히 둘러서 밋밋함을 피했고요. 균형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아주 이상적으로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로 들어와 볼까요? 굉장히 조각조각 많이 표현을 해놓았고 상당히 화려하다라는 게 첫인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푸조의 전매 특허죠. 아이콕핏이라고 하는 스티어링 휠을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계기판을 살짝 위쪽으로 올려놓은, 그래서 대부분의 스티어링 휠 안쪽에서 계기판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게끔 표현한 이러한 형태. 처음에는 살짝 어색할 수 있는데 한번 눈에 익으면 정말 편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이 작은 스티어링 휠도 분명히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D컷 형태 살짝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작다 보니까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름 패들 시프트도 갖추고 있어요. 센터 패시아는 커다란 모니터가 중앙에 위치해져 있고 아래쪽에 별도의 아주 얇은 바 형태의 액정창이 하나 더 있는데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쓰기 정말 편리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3D 형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계기판까지, 물론 눈이 어지럽다 하면 2D 형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조금 더 특별한 전동화 제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계기판 그래픽 형태가 파워, 에코, 차징 모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속 페달 양에 맞춰서 에코로 갔다가 조금 더 깊게 밟으면 엔진까지 적극적으로 돌리고요. 다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바로 차지 모드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러한 지능적인 형태의 그래픽 구현도 스마트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이처럼 감각적인 디지털 요소, 그리고 화면의 구성을 가득가득 넣어서인지 확실히 소형 해치백이라는 이 세그먼트보다는 두 단계 위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고급스러움도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쓰기 편한 물리 버튼은 이렇게 한쪽 편에 또 따로 마련해 놨다라는 점도 마음에 들고, 볼륨 버튼이라든지 말이죠. 센터 터널도 꽤나 입체적이에요. 라이벌과 비교하면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구성들로 가득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은 위아래로 위치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아래쪽에는 꽤나 깊숙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한 번 더 디자인을 꺾어 놓았죠. 그래서 전자식 변속 레버라든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필요한 기능들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외에 곳곳에 들어오는 조명이나 은색 장식을 두툼하게 두른 이러한 포인트, 그리고 형광색 스티치로 마감을 해 놓은 꽤나 신선하고 발랄한 느낌도 잘 전달해주고, 그 중심에는 시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트 디자인이 정말 멋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녀석도 어김없이 아주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착자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전혀 불만이 나오지 않죠. 2열은 무난합니다. 뭐 이렇다 할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들고 딱 소형 해치백이 줄 수 있을 만한 사이즈, 무릎 공간과 머리 윗 공간을 보여준다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뒤쪽에는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그래도 나름 배려를 한 흔적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역시 평범합니다. 엄청나게 광활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모 반듯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적소에 폴딩까지 해서 잘 활용을 하면 그래도 해치백이 표현할 수 있는 적재 활용성은 충분히 해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알리르와 GT 트림 이렇게 나눠져 있고 3,900만원대 그리고 4,600만원대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고 싸다고 생각하면 쌀 수 있습니다. 먼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비슷한 급의 소형 세그먼트 기준의 하이브리드 국산차와 놓고 비교해도 그렇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GT 트림의 경우 4천만원 중반대를 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적게는 1-20%, 많게는 30%가량 푸조 코리아가 싸게 이 차를 들여온 거거든요. 그리고 유로화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환차로 인해서 훨씬 더 이 차가 지금 비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푸조 코리아가 최대한 가격을 누르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 같고, 폭스바겐 골프와 비교해서도 가격 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누가 사야 되고 이 녀석의 라이벌은 무엇일까요? 저는 비슷한 소형 세그먼트의 하이브리드가 라이벌이 아니라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신형 골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직접적인 라이벌 역할을 해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 원래 308과 골프는 영원한 라이벌 경쟁 관계이기도 했고, 물론 파워트레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디젤, 한쪽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반의 가솔린이기는 하지만 연비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비등비등하거든요. 그만큼 이 두 차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라이벌 관계에 놓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치백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요 그리고 판매가 입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비가 정말 중요한 소비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디젤 엔진을 탑재한 골프를 선택할 것이냐, 가솔린을 탑재한 308을 선택할 것이냐, 나름 그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가솔린 엔진이 주고 있는 부드럽고 그리고 매끄러운 나름의 정숙성, 진동 떨림도 덜하죠. 이를 기반으로 디젤과 동등한 연비를 갖추면서 경쟁을 한다?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푸조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지능화된 기술로 이뤄낸 결과값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오늘은 푸조가 생각하는 전동화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밝은 미래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던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고, 그 개념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오히려 큰 만족으로 다가왔던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